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8번째 2019년도 1회차 시험 1월 13일 날 봤던 B형 기출문제에 대한 CS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부터 좀 볼까요? 너무 기네요. 11번.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원칙 제3조입니다.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문제에서 보면 개인정보보호원칙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됩니다. 맞죠? 이건 읽어보셔도. 2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무결성, 신속성 및 표준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이건 좀 이상하죠? 무결성, 신속성 및 표준성보다는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으로 보관해야 됩니다. 라는 관점이 더 맞는 설명이죠. 천만다행히 답이 2번에 있네요. 그래서 무결성, 신속성, 표준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나머지 3번, 4번, 5번은 그럼 맞는 설명이겠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오답으로 나온 2번에 대한 수정 부분의 내용과 나머지 부분도 한번은 좀 읽어보셔야 될 만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역시 법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관련하여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기를 좀 볼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자,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놓고 저기다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신고해야 된다. 일단은 문제에서 보면 이 동일한 보기의 예문으로 지난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라는 게 문제에 나왔었죠. 그때는 1,000명 이상이었습니다. 자,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랍니다. 자, 그럼 그 신고하는 기관은 어딜까요? 명칭들이 막 중복 비슷하게 돼 있는 유사 이름도 많은데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생들에게 그래서 실무론 5장과 6장은 꼭 공기관의 이름을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나들러. 자, 이건 실무론 7장 문제네요. 나들러가 제시한 교육훈련 강사의 역할 중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세 가지가 있었고요. 각 세 가지가 각 키워드로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보기를 좀 볼까요? 학습자들과 직접 학습 활동을 하거나 도와주는 역할로 자, 여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의, 토의 진행, 시범 등을 수행하며 강의가 진행될 경우 강사는 자, 여기까지 잘 모르죠. 다양한 경험과 이론적 배경을 갖춰야 됩니다. 다양한 경험과 이론적 배경을 갖춰야 됩니다. 라고 나오게 되면 딱 답은 뭡니까? 학습 촉진자입니다. 자, 정확한 키워드로 강사는 다양한 경험과 이론적 배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학습 촉진자. 조직의 문제를 확인하고 학습 요구를 분석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면 교수 프로그램 개발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매체 선정과 방법을 찾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수 전략 개발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 문제로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드디어 나왔네요. 이 문제. 앤드라고지 성인학습이론입니다. 앤드라고지가 제시한 성인학습의 실천 원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나옵니다. 자, 앤드라고지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1번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목표를 형성하도록 격려하라. 자, 이건 엔드라고지 방법에 있습니다. 2번, 학습자들이 학습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자, 이것도 있습니다. 3번, 학습자들이 지닌 보수적 저항 심리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 자, 이건 엔드라고지에 있을까요? 네, 이건 엔드라고지에 있는 내용을 틀리게 한 것이 아니라 성인학습의 기본 원리, 크로스란 학자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상당히 쉽지 않았던 문제고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성인학습의 기본 원리라는 곳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나머지 4가지 이외에 3가지가 더 있죠. 네, 엔드라고지 이론에 대한 건 3가지가 더 있습니다. 꼭 교재를 보시든 아니면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는 문제풀이 자료를 보시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문제 유형 같고요. 다음 문제. 자, 이것도 7장이네요.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시 슬라이드 디자인 원리 중, 자, 이것도 잊을만 하면 나오는 문제입니다. 매번 나오진 않습니다만. 명료성이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명료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명료성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명료성에 대한 걸 좀 찾아보자는 거죠. 1번, 공간을 느끼게 하고 입체감을 줍니다. 자, 이건 뭘까요? 자, 입체감을 줍니다. 자, 이건 원근법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2번, 내용의 배열에 흐름이 있도록 합니다. 자, 흐름이 있어야 된다. 완전 개별적으로 생뚱맞은 게 아니라, 자, 이런 경우 조직성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심미적으로 좋은 배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심미적으로 좋은 배치가 되도록 하세요. 자, 이걸 우리가 균형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균형성. 4번,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단순화합니다. 자, 내용을 단순화한다. 네, 이게 명료성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해당하는 내용의 보기는 4번입니다. 5번, 구성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라고 생각되도록 배치합니다. 하나로 생각되도록. 네, 통일성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키워드로 딱 어떤 특성이다라는 것을 구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보기에 객관적인 워딩의 의미를 가지고 풀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모든 사항이 다 그렇게 포함된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자, 다음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라고 보면 이제 1장으로 가네요. 이미지의 형성 과정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인간이 환경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주관적이며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주관적이며 선택적이라고 먼저 힌트를 한번 줍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다른 이미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잘 보면 주관적이며 선택적입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정답을 지목하고 있는 힌트고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다른 이미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이 2가지 키워드를 갖고 보게 되면 정답은 어떤 과정? 네, 지각 과정이라고 딱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지 형성 과정을 딱 3가지만 보시거든요. 그래서 지각 과정은 위에 설명되어 있고, 사고 과정이라고 하는 건 과거와 관련된 현재의 지각이라는 투입 요소가 혼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것과 현재 것이 혼합됩니다. 라는 게 사고 과정이에요. 그리고 감정 과정이라고 하는 건 감정적 반응은 어떤 효과? 네, 확장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감정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3가지가 딱 나오는 것 중에 위에 보기에 있는 설명은 지각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인사의 종류와 관련해 다음 중 정중예, 자, 정중예를 해야 될 경우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아버지의 고향 친구이신 어른을 만났을 때 어떤 인사 하셔야 돼요? 보통예 하셔야죠. 2번, 사무실에 출근하여 상사에게 인사를 할 경우 보통예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입사 동료를 만났을 때 몽예 하셔야겠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구내식당에서 직장 선배를 만났을 때 몽예하셔야 됩니다. 부서 직원을 대표해 사내 대회의실에서 임원에게 표창장을 수여받는 경우 가장 격식 또는 예의를 갖춰야 되는 자리입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5번이 정중예에 정확히 해당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18번 전통 예절에서 절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절 그러면 남자는 양이라고 해가 뜨는 동쪽이라 그래서 기본 횟수가 1번, 여성은 해가 지는 서쪽이라 그래가지고 기본 횟수가 2번, 유일하게 배수가 늘어나는 건 망자를 대할 때 쉽게 상갓집에 갔을 때만입니다. 제사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뭐랄까요, 의식행사에서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의식행사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갓집, 의식행사 이런 데는 배수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사와 의식행사는 구별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이 문제에서 바로 그런 성향이 나왔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자는 기본 횟수로 3번을 합니다. 아니요. 1번을 합니다. 2번 여자는 기본 횟수로 2번을 합니다. 맞죠? 정답은 2번이에요. 일단. 그럼 3번 의식행사에서는 기본 횟수만 합니다. 아니요. 의식행사는 기본 횟수에 2번을 합니다. 2배를 합니다. 2번을 하는 게 아니라 2배를 합니다. 배를 한다는 얘기죠. 4번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기본 횟수의 배를 합니다. 맞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기본 횟수만 한다. 그죠? 기본 횟수의 배를 한다가 잘못됐잖아요. 아까 망자에게만 배를 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5번 고인에게는 기본 횟수만 합니다. 아니요. 고인에게는 배수를 합니다. 그래서 4번, 5번 설명이 뒤바뀌어 있죠. 제가 이 문제는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꽤 말이 많았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뭐 의식행사,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건 2번이 맞는 설명이다 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화법입니다. 화법. 자, 2장 문제겠죠. 고객, 다른 브랜드에 비해 구스다운 패딩치고 가격이 좀 비싼 편이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점원이 그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연예인 전 누구누구 패딩입니다. 자, 고객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판매되는 통계치 또는 유명인사들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의 반감, 쉽게 해서 부담감을 줄여내는 화법의 방식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네, 후광 화법, 헤일로 화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역전법, 긍정법, 간접 부정법은 세 가지가 전부 다 yes but 화법이죠. yes but 화법을 나타내는 동일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수월한 문제였죠.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벌써. 싱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불편 고객 유형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기를 좀 보면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가장 적고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것도 말하려 하지 않는 유형이다. 자, 잘 보세요.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가장 적고, 자, 제3자 구전 안 한다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것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 이좀 제3자 구전이 아니라 당사자한테, 기업한테도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다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뭐라 부릅니까? 수동적 불평자라고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20번까지 싹 풀어봤습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없어지니까 문제는 상당히 수월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론 문제가 이번 10문제에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다양화된, 저희가 기존에는 잘 보지 못했던 또는 의미의 확장을 가지고 개념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한 문제씩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론 또한 의미의 확장 개념을 갖고 학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학습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으면 저희 카페 센터로 오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라든가
또는 경영학적인 전문적인 논문 자료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 영상부터 자꾸만 저희 카페 홍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19년도 1회차 마지막입니다. CS 실무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